자, 우리 봉상국 보려면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병자호란을 알아야 돼요. 자, 병자호란 때 임금은 인조예요. 자, 인조 임금한테는 아들이 둘 있어요. 소현세자, 복림대군. 자, 세자 이름 붙은 사람이 다음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이야. 오케이? 그리고 대군은 같이 중전배에서 태어났지만 세자와 다르게 왕권을 받지는 못하는 인물. 오케이? 그런데 이게 복림대군이 다음번 임금이 됩니다. 자, 이때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이냐? 우리나라는요, 대대로 명나라를 4대 해왔어. 근데 이 명나라가요, 저 위에 오랑캐 국가인 청나라한테 본진을 뺏겨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반도 땅이 있고 중국 땅이 이렇게 있으면 중국 본진이 여기거든. 원래 여기 명나라 애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가 청나라 애들이 이렇게 땅을 빼서 명나라가 저쪽으로 밀려난단 말이야. 그럼 자, 이제 청나라가 무슨 얘기를 하냐? 너네가 4대 하던 땅에 우리가 이제 들어왔으니 너네 우리 4대 해라. 자, 그러면 조선 입장에서는 우리가 형님으로 생각했던 국가를 친국가야. 근데 청나라가 밑도 끝도 없이 이 땅에 있던 애들을 4대 했으니 우리가 이제 이 땅 먹었으니까 너는 우리를 4대 하래. 4대 할까? 안 하죠. 그래서 수교 계속 거부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계속 거부를 하는데 조선에 그때 당시에 북방 수호대장이 있었어요. 임경업이라고. 이 사람이 엄청 잘 싸워. 그러니까 이쪽 국경은 걱정이 없어. 그래서 인조가 임경업 믿고 싫은데 4대 안 할 건데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던가. 너네 임경업 못 이기잖아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청나라가 어떻게 했게? 배 타고 이렇게 침입해요. 배 타고 이렇게 침입합니다. 그래서 인조가 그때 당시에 한양성에 있다가 다급하게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고요. 남한산성에 고립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안에서는 청나라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청나라랑 수교하자라는 입장 하나. 싫다, 끝까지 기다리자. 임경업 장군이 지금쯤 소식을 듣고 달려올 거다. 기다리자라는 입장 하나. 그래서 둘이 갈렸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인조가 청나라한테 구배고두례라고 하는 예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3번 절을 3번 하는 건데 이 3번 절을 하고 한 번을 머리를 땅에 쿵 하고 찍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랑 아주 굴욕적으로 수교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청나라는 인조의 말을 믿지 못하죠. 너네 이렇게 하고 우리 물러가면 수교 또 안 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질로 누구를 데려가냐? 아까 얘기했던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을 데리고 가요. 인질로. 그리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언제 풀리냐? 청나라가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데려가고 3년 뒤에 풀어주겠다 해요. 자, 이 봉상곡에 나오는 화자는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청나라로 모시러 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3년 뒤에 병자호란 3년 뒤에 청나라가 소현세자 복림대군 풀어주겠다 하니까 청나라로 모시러 간 인물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글에 보면 계속 3년 이 얘기가 나오거든. 이 3년이 병자호란에서부터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풀려나기까지의 시간이고, 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조선은 청나라를 4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발한 사대부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 우리는 계속 명나라를 형님으로 모셨는데 어떻게 청나라를 형님으로 모십니까?
반발했던 인물들이 전부 관직에서 내려와. 그리고 자연에 은거하거든. 이 봉상국의 화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러면 병자호란 일어나고 세조랑 대군 모시러 청나라 가기까지 은거한 기간 몇 년? 3년. 그래서 이 사람은 3년간 상봉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고, 이 상봉산을 떠나가기 싫은데 어떻게 소현세자랑 복림대군 모시러 오라는데 모시러 가야지, 임금님 명령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3년 동안 지냈고 너무너무 사랑한 이 공간인 상봉산을 떠나게 됐어. 그래서 세자랑 대군을 모시러 상봉산을 떠나가면서 지은 노래가 이 봉상곡이라고 나오는 거야. 이해됐을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보도록 할 텐데, 찾아갔어, 진영? 여기도 있어. 앞에 있어. 괜찮아? 응. 자, 봅시다. 가노라 옥주봉아 이거라 경천대야 하거든. 자, 누가 가는 거야? 화자가 가는 거야. 화자가. 내가 가는 거야. 어디로 가? 소현세자 복림대군 데리러. 그래서 나는 간다 옥주봉아 잘 있어라 경천대야 하는데, 이때 이 옥주봉과 경천대가 우리 상봉산이라 그랬지. 상봉산. 산은 이렇게 능선이 있는 곳을 산이라 그래. 그때 요 하나의 봉우리마다 이름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 제일 유명한 봉우리인 상봉산의 대표적 봉우리 옥주봉이야. 그리고 경천대라고 되어 있는데 대도 산에 이름 붙은 곳인데, 대는 어떤 데냐면 보통 이렇게 절벽 낭떠러지 위에 평지 공간이 생기는 부분을 산에서 대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옥주봉이나 경천대는 화자가 은거했던 상봉산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간다 상봉산아, 잘 있어라 상봉산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가 옥주봉이랑 경천대를 떠나는 시적 상황이 제시되고 있고요. 이 옥주봉은 경북 상주에 있는 상봉산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명 사용하고 있고 화자가 3년 동안 은거했던 장소예요. 사용된 표현법 보면요. 옥주봉이랑 경천대한테 말을 건네죠. 그래서 청자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한테 말을 건네면 사람처럼 취급한 거기 때문에 의인법이에요. 그래서 의인법 사용됐고 청자 설정됐고 말 건네는 방식 쓰고 있어요. 말 건네는 방식을 다른 말로 우리는 대화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있거라 해서 뭐뭐 거라 해서 명령형 어미도 사용합니다. 자, 봅시다. 화자의 떠남과 옥주봉 경천대 자연물은 남는 상황이 대비를 이루고 있고, 가노라 옥주봉아 이거라 경천대야 해서 문장 구조가 쌍을 이뤄서 반복하고 있으니 대꾸법도 되죠. 그래서 표현법이 많이 쓰였어요. 대비되고 있고 대구되고 있고 의인법 사용됐고 청자 설정 대화체 말 건네는 방식 명령형 어미 이런 거 사용되고 있다. 뭐뭐야 했으면 이런 거는 혹격 조사죠. 요양 만리길이 멀어야 얼마나 멀며 그곳에서 1년이 오래라고 하겠냐마는 하랴마는 하고 있어. 자, 봅시다. 요양이라고 하는 곳은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있는 곳. 자, 너네 같은 경우는 청나라가 싫어갖고 은거하고 있는 사람한테 청나라 가서 세자대군 모시고 오래. 그리고 거기가 말 타고 이동을 해야 돼. 가서 돌아오는 데까지 1년 정도 걸릴 거리야. 가고 싶니? 거기다 난 지금 지내는 장소가 너무 좋아.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건 임금님 명령이고 임금님의 아들들, 특히 세자, 다음 때 임금님을 모시러 가는 일이야. 그럼 이 사람이 거절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 만리길은 사실 굉장히 멀어요. 만리라고 하면 심리가 4km 정도 돼. 그럼 4,000km 정도죠. 엄청나게 멀죠.
그러면 이 만리길이 사실 되게 먼데 가기 싫지만 임금님 은혜 때문에 나는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우 멀어야 얼마나 멀겠어. 멀다고 하겠지만 내가 그거 견디고 갈 수 있지 하고 있는 거야. 그곳에서의 요양에서의 1년 올해라고 하랴마는 해서 이 부분은 일종의 설이야. 올해라고 하겠냐마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다. 즉 무슨 얘기냐? 1년이 올해라고 하겠냐마는 내가 거기서 지내는 1년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만리길 멀다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올해라고 거절하겠냐? 안 하겠다. 요 말인 거죠. 오케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상봉산을 떠나는 게 아쉬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리길 멀지만 괜찮아 갈 거야. 1년 지내는 거 멀지만 오랜 기간이지만 그래도 갈 거야. 근데 내가 3년 동안 은거한 이 상봉산을 떠나는 그게 사실 좀 아쉬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화자의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 하면 이, 그, 저, 지시어가 사용되어 이런 거를 대용 표현이 사용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알아두십시오. 상봉산 별천지 처음에 들어올 때, 자 지금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데리러 가니까 병자호란이 있고 3년 후고 처음 들어올 땐 언제 들어왔겠어? 병자호란 일어날 때 들어왔으니까 3년 전 상황이겠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3년 전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처해온 상봉산이 별천지와 같은 곳이었대. 너무 행복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봉산 별천지에 처음 들어올 때 노련의 분노 탓에 속세를 아주 끊고 들어왔다. 자, 여기서 노련의 분노는 고사가 인용된 표현입니다. 자, 이게 이 시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됐냐?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노련의 분노라고 하는 고사 내용을 한번 살펴봐 보면 볼게요. 주나라를 버리고 진나라 왕을 천자로 부르는 것에 대한 분노라 그랬지. 여기서 주나라는 명나라를 뜻하는 거고 진나라는 청나라를 뜻하는 거야. 명을 버리고 청을 형님으로 모셔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내가 3년 전에 상봉산 별천지로 들어왔어.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속세는 아주 끊어버렸어. 여기서 말하는 속세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사는 공간도 그렇지만 관직이라는 거 다 때려치고 들어왔다는 소리야. 오케이? 관직 다 때려치고 처음 들어왔어. 그때 발이 없는 구리솥 그걸 전나귀에 싣고 들어왔다. 전나귀는 다리를 저는 나귀, 볼품없는 나귀를 뜻하고요. 솥은 이렇게 우리 가마솥 봐봐. 이게 뚜껑이고 밑에 솥이 이렇게 있으면 솥에는 밑에 발이 이렇게 달려있어. 그래서 딱 쓸 수 있게. 이 발이 있어야지 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화기에 솥이 다 불타지 않겠죠. 근데 이 지지대가 하나가 탁 하고 떨어진 애야. 그러니까 쓰다가 고장난 애지. 여기서는 발 없는 구리소, 다리를 저는 나귀 이래서 간초란 차림. 상봉산으로 돌아올 때 내가 막 엄청 이 산에다가 막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산 게 아니고 간초란 차림을 가지고 속세를 다 끊어버리고 청나라 섬기는 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여기 들어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추풍군은 돌길로 와룡강으로 찾아왔고 천주봉 석굴 아래다가 초가집 몇 칸 지어뒀고 고슬단 행하방의 정자터를 내가 손수 닦았다. 자, 여기서 와룡강, 천주봉, 고슬단은 화자가 은거한 지역, 즉 상주 지역, 상봉산에 있는 명소들을 얘기합니다. 저것도 옥주봉 경천대랑 똑같이 상봉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들어왔대? 가을 바람이 불 때 들어왔대. 가을에 내가 돌길로 들어왔대. 길이 딱 껴있는 곳도 아니야. 돌길 타고 나귀 타고 여기 찾아왔어. 그래서 천주봉, 옥주봉이랑 똑같아. 봉우리 이름이야. 그래서 봉우리 아래에 석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석굴 아래다가 초가집을 몇 칸 지어서 지냈다. 초가집이라고 하는 건 여기 발 없는 구리솥이랑 전나귀랑 같은 맥락입니다. 소박하게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 그리고
고슬단 행화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살구꽃 필 때 검은 꽃 하는 곳이라는 한자어예요. 행화라고 하는 게 살구꽃이야. 살구꽃이 필 때 고가 검은고야, 검은고. 검은고를 연주한다 라고 이름 붙은 장소에 정자를 세우려고 정자, 터도 내가 손수 닦았다. 사람 시켜서 이 장소에 뭘 시킨 게 아니고 내가 단촐한 차림을 가지고 초가집도 내가 짓고 정자토도 그 주변에다 내가 지었어. 내가 손수 지었던 공간이니까 더 떠나기 싫지. 응? 내가 그만큼 애정을 줬던 공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실 한평생 여기서 은거하면서 살려고 정자터도 닦고 초가도 몇 칸 지어놓고 했는데 여기를 지금 3년 만에 버리고 가야 돼. 야, 정자터 닦는 데만 2년은 걸렸겠다. 그치? 근데 그걸 손수 닦았어. 포크레인 이런 게 어딨어. 삽 같은 것도 어딨어. 그 손수 그걸 자기가 닦았는데 그걸 버리고 갈 생각하니까 아쉽죠. 낮에야 일어나고 새 달이 돋아올 때 지돌이 없는 거정문, 울타리 없는 가시 사립 요걸 만들어 놓고 지냈던 곳이야. 자, 낮에 일어났대. 행복하다. 그러니까 시골에 은퇴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자기가 손수 집안도 다 짓고 막 꽃도 심고 정자도 다스리고 다 만들고 대낮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새 달 돋아올 때 달 구경하고 싶으면 구경하고. 자, 지돌이 없는 거정문, 울 없는 사립은 소박한 주거 환경을 뜻해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초가랑 발 없는 구리소, 전락이랑 같은 맥락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을 이렇게 보면요. 문짝이라고 하는 건 이게 문짝이고 얘가 이 기둥에 경칩이 탁 박혀 있어. 그래서 이건 문틀. 그치? 요건 문 기둥이야. 그래서 문을 열면 요 문짝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이거든. 근데 이 지돌이가 뭘 얘기하냐면 요렇게 문을 박아놓는, 경칩을 박아놓는 기둥을 얘기해. 이런 거 있어 없어? 없대. 그거 없이 어떻게 했냐면 거적대기 문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내 방이 이렇게 초가집에 방 문이 이렇게 있고 내가 요 안에 들어가 앉아 있잖아. 그럼 여기를 문 뭘로 가렸냐면 요 위에 그냥 행거 같은 거 하나 딱 해놓고 여기에 거적대기 하나 가려놨다는 소리야. 문도 제대로 안 달고. 그리고 울타리가 없이 지냈어. 그 다음에 사립이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초가집을 지으면요, 옛날 사람들은 자는 공간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옆에 주방도 만들고 마당처럼 생활하는 공간도 만들고 창고 같은 것도 사용해요. 그러면 얘네들을 쭉 다 울타리로 둘러싼 다음에 이 울타리로 들어올 수 있는 대문 역할하는 게 사립문이야. 초가집의 울타리를 사립문이라 그래. 근데 얘는 지금 울타리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이 자연 속에 누가 와? 그치? 그 다음에 이 사립문도 뭘로 만들었어? 가시로 만들었어. 굉장히 소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적막한 산골에 손수 일군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상봉산 3년 살 동안 내가 더욱더욱 좋아했어. 생애는 나의 분수다. 단박한들 어찌하겠냐. 그래서 일평생 사는 것은 운명이 정해준 나의 분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삶을 손수 사는 것에 만족한다. 어찌하리, 이건 서리법. 어찌할 수 없다, 이 얘기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혼자 손수 가시살인 만들고 거정문 지어놓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신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기한테 주어진 분수에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하게 사는 안분지족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내가 화자입니다. 밝은 세상 한귀퉁이에 버린 백성이 되어서 왜 버린 백성이 됐느냐? 청나라를 모시기 시작하면서 청나라를 국가가 전체가 다 형님처럼 대접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그걸 거부하고 자연 속에 은거했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귀퉁이 버린 백성이 돼버린 거죠. 남들은 다 청나라 따를 때 나는 명나라. 오케이? 그래서 청나라에 굴복하고 은거하게 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퉁이에 버린 백성이 돼서 은거하면서 솔, 국화 쓰다듬고
잔나비랑 학을 버타니. 얘들아, 여기서 잔나비는 나비야, 원숭이야? 원숭이야, 원숭이. 원숭이랑 학을 버타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보면 솔, 국화, 잔나비, 학 하면 얘네들은 식물, 얘네들은 동물 해가지고 자연물을 나열,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물, 동물들이랑 같이 벗삼아 지내는 무라일체의 태도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 3년 동안. 오케이? 와, 이 강산이 경치도 좋고 좋다. 내가 손수 닦았고 나는 가난한 삶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소나무, 국화, 원숭이, 학이랑 잘 지내고 있었어. 거기에 한 가지 더 상봉산을 떠나기 힘든 이유가 있는데 이 강산이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자, 어와는 감탄사, 영탄법,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 그리고 자기가 그 살면서 보이는 경관에 대한 예찬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경천대의 모습에 대한 예찬이 나타나는데 아까 우리 옥주봉 얘기했고 경천대 얘기했지. 옥주봉 옆에 있는 천주봉 아래 내가 초가집을 지었어요. 옥주봉 있고 천주봉이 또 이렇게 있으면 청주봉 밑에 초가를 지었고 우리 집 앞에서는 경천대의 모습이 쫙 하고 보이는데 이 경천대 경치가 엄청 뛰어나. 자, 어떤지 한번 볼게요. 높다란 금빛 절벽이 허공에 솟아올라져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건 천주봉 아래 우리 집에서 보이는 경천대의 풍경입니다. 자, 경천대가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경천대가 금빛이래, 금빛. 색채어 사용하고 있죠. 이 경천대가 금빛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높이 솟아오른 경천대의 모습 플러스 걔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 상상할 수 있지. 이런 게 일종의 묘사야. 이렇게 글로 설명된 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절벽이 금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풍이 든 절벽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나무들로 덮여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 그건 정확히 몰라요. 어쨌든 금색빛의 대가 허공에 솟아올라 있고요. 요 앞에는 구암이라고 이름 붙은 바위가 있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바위가 경천대 앞에는 크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경천대 구암 앞에는 경호가 있습니다. 자, 경호는 거울 경자야. 거울만큼 맑은 호수. 오케이? 자, 구암이라고 하는 애는 거북이 바위란 뜻인데 이 구암이 실제 거북이 모양을 닮아서 화자가 그냥 구암이라고 이름 붙인 건지 아니면 실제 상주 상봉산에 구암이란 바위가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천대, 구암, 그리고 여기에 호수. 자, 이때 이 경호 위에 선 것은 뭘 얘기하냐? 경천대를 얘기하겠지? 응? 이 경천대의 모습이 마치 삼신산 제일봉이 6 자라머리에 펼쳐진 듯하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 호수, 요 바위, 그리고 이 호수 앞에 펼쳐진 대의 모습 중에서 대의 모습이 이 지규법 원관념이야. 오케이? 이 경천대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신산 제일봉우리가 6 자라머리처럼 펼쳐진 듯하다. 6 자라머리도 그렇고 삼신산도 그렇고 다 뭐냐면 도교적으로 봤을 때 신선이 사는 공간을 얘기해. 삼신산은 불사약이 있다는 산이다. 도교에서 복례산과 같은 산인데 신선들이 살고 있는 산이야. 그러니까 경천대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다? 신선이 살고 있는 산과 같다. 6 자라머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바위들이야. 붉은 노을과 흰 구름이 있고 그 흰 구름 진 곳에는 그늘이 깔려 있는데 자, 봅시다. 경천대가 이렇게 있고요. 호수가 이렇게 있고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이 경천대의 모습은 마치 신선들이 사는 공간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서쪽에 해가 노을 져서 팡 하고 주황 색깔 애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늘에는 흰 구름이 또 가득해.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산에 가잖아. 해가 가린 공간은 그늘이에요. 근데 해가 가렸대. 구름이 가린 공간. 근데 구름이 없는 공간은 또 해가 쨍쨍하거든. 여기선 저녁 노을이 쨍쨍한 거지. 그러면 진짜로 어떤 느낌이냐면 하늘에서 뭐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야. 여기는 그늘인데 저기는 해가 쨍하면 해가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공간 있죠? 그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마치 저 공간에서 하나님이라도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야. 그걸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그늘이 졌고 곳곳에는 해가 쏟아지고 있고 그게 저녁 노을. 그래서 한참 붉어.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리고 유리 같은 온갖 경치는 빈 땅에 깔려있다. 자 봐봐. 여기 호수 있다 그랬지? 호수가 여기 경천대의 경치, 구암의 경치,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경치, 그리고 붉은 노을을 다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리 같은 온갖 경치해서 이 지규법에 쓰인 애는 뭘 얘기하냐면 호수에 비친 경천대랑 하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용문을 옆에 두고 모래밭이 펼쳐져 있다. 경천대, 구름, 해가 지고 있고 구암 있고 여기 호수 있잖아. 호수가 얼마나 컸으면 그 앞에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거야. 그 모래밭에는 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용은 아니겠죠. 그래서 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조형물이라면 안 돼. 자연물 같은 게 펼쳐져 있을 겁니다. 이게 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뭔가 바위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겠죠. 오케이. 용문을 옆에 두고 모래밭이 펼쳐져 있는데 그건 마치 8폭의 돌병풍을 옥으로 된 난간에 두른 것과 같다. 요게 원관념이야. 그래서 경호에 있는 모래밭에 용문 이렇게 어떤 자연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모습은 마치 돌로 만든 병풍. 이렇게 병풍은 이렇게 생겨갖고 이런 데 뒤에 펼쳐놓는 애를 얘기해요. 얘가 돌로 되어 있대. 왜 돌로 되어 있겠어? 용문이 돌로 되어 있는 조형물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그치? 네, 돌의 형태로 되어 있는 조형물이 용문일 겁니다. 얘가 돌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돌병풍이라고 하는 것을 옥으로 된 난간에다 이렇게 쭉 돌병풍을 두른 것과 같은 풍경이다. 오케이. 맑은 모래 흰 돌이 구비구비 경치다.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자, 여기 별표죠. 이게 이 경치의 백미입니다. 자, 대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호수가 있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산 위에서 이 호수로 어딘가 물 흘러 들어오고 있는 공간이 있단 소리야. 밑도 끝도 없이 호수가 저기 생기겠니?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야지 저렇게 모래밭이 있는 호수가 생기겠지. 근데 이때 이 흘러 들어온 물의 형태가 뭐냐면 폭포의 형태입니다. 이 사람 살고 있는데 엄청 좋은 거야. 경천대에서 폭포수 팍 쏟아지고 이 앞에 호수 쫙 있고 산 그림자 쫙 있고 여기 노을 쫙 들어오고 안 가고 싶죠? 나 같아도 안 가고 싶겠다. 여기서 그냥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고 그지? 자, 구암이 물을 굽혀서 천백척 솟아올라서 구름 위에 우뚝 솟은 하늘을 보였다. 이게 폭포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경천대에서 폭포가 흘러내려오면 아까 우리 바위 있었죠? 구암. 그 바위라고 하는 애를 딱 만나서 얘가 휘돌아서 호수로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암이 물을 굽혀서요. 천백척 솟아올랐다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물이 어떻게 솟아올라? 저거는 폭포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경천대 타고 콱 하고 내려오는 물이 구암을 굽이굽이 껴서 호수로 들어오고 있는 이걸 구암을 끼고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는 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폭포가 뭐 하고 있대? 하늘을 고이고 있다. 고이고 있다는 소리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너네 경천이 무슨 뜻이겠어? 거울경자에서 온 걸 거고 하늘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밑에는 거울과 같은 호수가 있고 하늘을 고이고 있는 데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그 풍경을 쭉 설명해주고 뭐라 그래? 아우 경천대야, 너 이름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구나. 진짜 네가 하늘을 고이고 있고 호수라고 하는 걸 맑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장소구나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쓰인 표현법 볼게요. 금빛 색채어 쓰였고요. 그쵸? 직유법 쓰였고요. 붉은 노을 쓰였으니까 색채어 시각적 심상. 흰 구름. 자, 붉은 노을과 흰 구름 색채 대비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경치나 직유법 쓰였고요. 여덟폭 돌병풍을 옥난간에 두른 듯 직유법 쓰였고요. 맑은 모래와 하얀 돌은 둘 다 시각적 심상을 자극합니다. 구비구비 음성상징어 의태어 사용되고 있고, 경치로다 해서 오다로 끝나는 애면 감탄형어미 영탄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구함이 물을 굽혀 천백척 솟아올라 해서 폭포가 묘사된 부분이 나타난다. 구름 위로까지 솟아서 하늘을 고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와 영탄법 쓰였고, 경천대야, 경천대한테 혹격조사 썼어. 도노법 부르는 말투 썼죠. 사람이 아닌 자연물을 불렀으니까 의인법이고요. 말 건네는 표현 방식. 자, 자연물을 의인화시키면 자연친화 당연히 쫓아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이름이 헛된 것이 아니로다. 다시 한번 오다로 끝났으니까 감탄영어미 영탄법 쓰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기가 지금 3년 만에 임금님 명령을 받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모시러 가야 되는데, 그래 뭐 요양 말리길 가면 가지, 1년 지내라면 지내지.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3년 전에 들어온 상봉산을 내가 손수 닦았고 안분지족하면서 평생 살려고 했고, 그리고 여기 경치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떠나는 게 아쉽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중략이유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집중력이 끝났니?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